저는 얼마 전 유산을 했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그 슬픔을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네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시어머니가 병문안이라고 했어요. 사실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매사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에 이토록 힘든 시간에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유산했다고 시댁에 처음 알렸을 때도 쯧쯧쯧 칠칠치 못한 것 같으니라고 말을 했거든요. 듣고 싶어서 들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의 카랑카랑 짜증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또렷하게요. 어떻게 유산한 며느리에게 칠칠치 못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성치 못한 상황에서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혀버렸네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막말은 병원에 와서도 계속되었어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누워있던 저에게 유산한 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시엠이 왔는데 일어나 보지도 않는 것이냐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 애를 낳아도 바로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니던데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유산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링겔까지 꽂고 누워있는 거냐?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이지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어머 얘 좀 봐 누가 보면 내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편이 옆에서 급히 말렸지만 그런 남편에게도 못난 놈이라고 쏘아 붙이셨어요. 그러고는 다시 저에게 몸이 얼마나 정결하지 못했으면 애가 유산이 되니? 그건 네 자궁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도대체 그동안 행실이 어땠길래 그 모양인 거니? 마치 제가 무슨 부정한 일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말을 했어요. 도대체 유산한 것이랑 자궁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평소 같았으면 참았을 텐데. 아니죠. 평소 같았어도 그냥 참을 일은 아니네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따졌고 시어머니도 끝까지 그래 네 자궁이 깨끗하지 못하니 애가 유산이 되었지. 깨끗해봐라. 유산이 되는지. 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어디 유산된 적 있니?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만 가시라고 했어요. 더 이야기를 해봤자 머리만 아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옆에서 눈치만 보며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남편도 꼴보기 싫었고요. 제가 흥분을 해서 가시라고 소리를 다시 질렀는데 마침 회진을 돌던 의사가 들어와서는 지금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다들 무슨 일인가요? 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의사에게 누가 들으면 아주 큰 수술한 줄 알겠네. 몸이 정결하지 못한 게 아주 자랑이네 라고 다시 말을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본 의사는 놀라서 할머님, 유산한 것도 아이를 낳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몸조리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정결하지 못해서 유산이 되었다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아주 큰 소리로 자궁이 정결하지 못하니 애가 자리를 못 잡죠. 내가 틀린 말했어요? 정말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지 말이죠. 하지만 의사도 작정을 한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네, 틀렸죠. 틀려도 아주 단단히 틀리셨죠. 유산된 이유가 궁금하세요? 아이가 왜 유산되었는지, 아니 그동안 아이를 갖기조차 왜 힘들었는지부터 아셔야겠네요. 제가 전에 아드님과 며느님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가족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나 보네요. 라며 의사가 저와 남편을 한번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할머님, 자궁이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예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저였지만 남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라고요. 티티, 놀란 시어머니에게 의사는 한마디를 더 추가했는데 할머님, 씨라고 해야 알아. 들으실 것 같아서 씨라고 말했는데 정자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아드님 정자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어요. 며느님 자궁은 아주 건강하고 깨끗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 순간 병실은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작은 눈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그리고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요? 라고 흥분해서 말을 했는데 우두커니 서있던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엄마 그만 좀 해. 이미 검사도 다 한 거야. 내 눈으로도 다 확인한 거라고. 창피하게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멀쩡히 낳아 놓았는데 네가 하자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하네요.
아니, 아들에게 하자라니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걸까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병실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잠시 후 의사가 다시 병실로 와서는 남편을 혼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데 남편이 보고만 있냐고요. 이 지경이 되었으면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남편이 되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렸고요. 그런 남편에게 의사는 한마디를 더 했는데 우리 어머님도 자네 어머님이랑 비슷했네. 억지가 엄청 나셨지. 그래서 나는 이혼했어. 아니, 이혼 당했어. 자네처럼 보고만 있었거든. 지켜주질 못했네.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 의사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남편에게 처신 똑바로 하라고 혼내고 나가더라고요. 참 많은 일이 있는 날이었네요. 저는 지금 몇 일째 축 처져서 우울해하는 남편을 위로해야 하는 판이에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는 남편도 불쌍하긴 하네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남편 기 죽을까봐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다 알려지게 되었네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러셨어요? TT